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The music died. 이 역대 대통령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일단 그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취미이기도 한데 조깅을 같이 했죠.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카트를 타고 차를 타고 둘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땀을 흘리면서 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이 케미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제 몇 가지 거기에 대한 팁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칭찬이죠. 심지어는 그 콧대 높은 유럽의 사람들,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영어로 데디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그쪽의 기분을 맞춰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In Europe, I hear sometimes countries saying, "Hey, Mark, will the U.S. stay with us?" And I said that sounds a little bit like a small child asking his daddy, "Hey, are you still staying with the family?" So in that sense, I use daddy, not that I was calling.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5,500불, 6,500불 그 정도 달러를 투자한다 하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우리 팀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좀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그때 조깅할 때 그때 이제 미국 측 클린턴 대통령 통역사라고 오신 분이 김동연 씨라고 있잖아요. 그때 김동연 씨 말씀한 걸 보면 조깅할 때 통역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뒤에서 뛰면 잘 들리지도 않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린턴 대통령도 말을 하고 뛰어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원래 뛸 때는 말 안 하지 자전거를 타고 않습니까?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하셨던 그 당시 현장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이 조깅, 동시 조깅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일화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진 찍기에는 굉장히 그림이 그럴듯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는, 실속은 없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나 하면은요. 사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국회 외통위 일원으로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측의 중요 인사가 한 말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제 소위 스트롱맨이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한테 너무 약한 모습 보이거나 또는 이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시바가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성 말을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미일 간의 통상협상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그 일본의 기존 관세에 15%를 얹어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기본 관세 없이 15%가 된 걸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의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상 간에 만나면은 그런 좋은 또 분위기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거는 당당한 자세가 중요하다. 저도 홍기현 의원님 중요한 말에 말씀인데요. 100%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7월 말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게 스위스 대통령 켈러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역 조건을 설명을 했대요. 근데 트럼프가 이게 설명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다 해갖고 바로 31% 관세를 39% 관세로 때렸고요. 그래서 놀래서 미국을 왔거든요. 만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체로 이제 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재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또 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대하거든요. 푸틴한테도 상당히 양보적으로 하고 시진핑 주석도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관세에서도 물러났고 그다음에 김정은하고도 계속 구애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토론하는 거 보면 해리스가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 권위주의 정치자, 공산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아부하는 말에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라고 있는데 빅터 오르반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르반은 누구나 그를 두려워한다. 헝가리 사람도 두려워하고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푸틴도 그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그는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너무나 약하게만 하는 건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강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가능한 수치로 설명하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지루하게 가르친다는 느낌은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일종의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줘서 기분은 좋게 하면서 아 한국의 이익을 우리가 챙겨주는 게 우리한테도 이익이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기술인데 그런 점을 잘 복합적으로 배합해서 트럼프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봅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게 두 정상이 처음 만남이잖아요. 처음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그냥 농담 비슷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내가 당신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이해한다. 우리 둘 다 재판 얼마 받았냐. 근데 재판 다 이겨냈지 않냐. 저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왠지 돌려가기 하시는 아니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제일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내 정치로 돌아오는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신 대통령 내려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나도 정말 대통령 떨어지느라 고생 엄청 했다. 근데 그 사법 리스크 다 이기고 재판 다 중단시키고 다 대통령 됐다. 당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을 많이 하한대에서 재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도 당했다는 걸로 얘기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계셔보라고. 근데 그걸 재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산업을 많이 받았다. 아니 아이스 브레이크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국민이 건드렸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산업을 많이 받은 건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하나님도 같아요. 모두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많은 재판과 사법 리스크 다 이겨내고 대통령 다시 되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나도 그런 그거보다 사람이다라고 더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다운 초반에 트럼프와의 이 분위기를 깨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 그거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왜 안 좋습니까, 트럼프가 안 좋은 일로도 재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의 감정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공감 얻을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 저격을 받아서 거의 그렇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잖아요.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So I got you. Let me get my shoes. Hold up,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ta move to the bus. 그걸 또 그 장면을 선거 캠페인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활용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치적 공격을 부산에서 이제 당했지 않습니까? 예고했는데.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상대방이 트럼프의 경우는 특히 뭐 선거 관련된 문제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을 좋아할지 뭐 이런 거 좀 주제 아닙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윈윈 협상 결과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고 상대방은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가 매우 직관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바꾸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정확히 읽어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50%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 그 룰라 현 대통령이 탄압한다라는 명분으로 50%를 때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 브릭스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대쪽에 서 있는 그 핵심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니네가 결국 중국이랑 같이 미국을 대적하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도 뭐 당연히 트럼프의 특징상 이 양자 간의 대통령 간의 그런 케미나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아까 홍 원장님처럼 우리의 전략적 이해와 예.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맞춰 나가는 거. 그걸 전적으로 얼마만큼 동의합니다. 잘 맞추느냐 그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나 다 알지만 골프 매니아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유럽에 가서도 정상들 기다리고 있는데 보란 듯이 이틀 내내 골프를 치신 분인데 좀 이재명 대통령도 좀 골프를 칠 줄 아시죠? 예, 골프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골프를 한번 제안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라운딩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이건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어렵습니다만은. 실무적이고. 근데 사실 첫 마담에 제일 중요한 게 악수죠. 저는 그거부터 지금 걱정이 되고 악수부터 있는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골프는 왜냐하면 그 다음 유명한 문제고. 악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9초 동안 악수해 주는데 막 하얗게 질릴 정도로 했는데 결국 마크롱이 이겼어요. 끝까지 안 났죠. 적지 않습니까? 막. 예, 예. 그리고 나서 아베 신조 전 수상과 2017년에도 무려 19초 동안 예. 그러니까 손을 안 놔줘갖고 나중에 손 놓으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 악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악수로 오면서 악수 안 하고 처음에 만나서 그냥 포옹하면 안 돼요. 글쎄 그게 이제 우리 문화랑은 조금 다르고 당연히 대통령끼리는 악수를 악수를 하는데 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악수를 그게 또 트럼프 간단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악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잘 보면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신중하게 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첫인상을 중요시한다니까 호감을 사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아까 뭐 얘기가 얼핏 나왔지만은 같이 정치적 테러를 당했다는 그런 공통점 그거는 아마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머리에 각인돼 있는 재판 얘기는 하지 말고. 재판 얘기는 좀 마이너스 효과를 줄 재판 것 얘기는 같아요.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얼마나 재밌겠어요.